자, 예고해드렸듯이 중국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상황을 파악해야지만이 우리의 또 반면 교사가 될 것이고 글로벌하게는 코로나19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요즘 뭐 바쁘시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또 출연도 하시고 네. 멘트도 하셔야 되고. 자, 중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공식적으로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폭락했죠. 지금 제가 보는 데이터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들 이거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지금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는 8만 8천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약 3천 명에 가깝고 근데 이제 회복자 수가 4만 2천 명이에요. 이 회복자 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거의 뭐 매일 한 2,000명, 어제 2,600명 이렇게 나가니까. 네. 네. 자,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은 좀 지났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지 분위기가 과연 어떤지. 네.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시대요. 뭐 이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하신 전체적인 글로벌 통계 아까 확진자 수 사망자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90%는 다 중국이죠. 그랬는데 뭐 근데 거의 거기 중에도 90%가 이제 후베이 우한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일반 지역 같은 게 거의 제로. 근데 그 통계 믿고 안 믿고는 일단 우리가 제껴놓고 그렇죠. 네,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좀 이제 거의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확진자 데이터가 거의 중국이 절대적인 차지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수평하게 패러렐하게 좀 눕는 모양. 예. 이걸 좀 의미를 좀 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중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쪽에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외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 같은 경우도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곤 있는데 뭐 백화점을 연대도 많지 않지만 열어도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냥 거의 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진핑 주석 말씀하셨는데 지금 27일 날 몽골 대통령 유일하게 만났죠. 만났는데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염병 통제를 잘하고 있다. 공산당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뭐 안정됐다고 하지만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혀 하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일단은 빨리 지금 불부터 꺼야 되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한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약간 반면교사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 때 우한이 그랬던 것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처럼 병상이 없고요. 의료진이 없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빠른 네. 전염성인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접촉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접촉을 안 하려면 일단 돌아다니지 마라. 이동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동 제한이 아직도 중국은 춘제 이후에 여전한지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 재개될 경우 재확산 우려는 좀 없는지 현지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확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은 아직까지 분명히 되고 있다. 강화된 상태고요. 그냥 문제는 이제 2월 25일부터 이제 그 회사 복귀, 그러니까 노동 춘절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귀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대기업은 한 78% 정도 된다. 뭐 중소기업은 한 85% 된다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러니까 교대 근무식으로 그러니까 올해 10명이면 5명만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외지에 나갔던 사람 아직 못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근무하는 사람만 출근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뭐 지역별 보면 강동성 같은 경우도 한 66% 정도만 돌아왔고 그다음에 상하이 같은 40%, 북경 같은 30%.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도 지금 방역 같은 경우도 그 출입을 뭐 관리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발급한 출입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진입이 되고요. 그 주변에서 뭐 어디 시장을 가더라도 그 출입증을 보여줘야지만 마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은 아예 뭐
컨트롤 못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이야기로 뭐 이제 친한 친구 몇 명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서 네. 안 먹다 보니까 이게 평소엔 자기가 요리를 잘 못했는데 네. 요리 수준이 엄청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선인데 뭐 식당을 우선 좀 어떻게? 예, 열어도 거의 뭐 한 테이블 비워서 앉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 아예 규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뭐 그만큼 확산에도 우려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뭐 희화한다는 것은 그만 견딜만하다. 결국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뭐 뉴욕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예. 첫 번째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구 이렇게 위축될 수 있지만 이제 한 명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중국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지는지 우리도 지금 방역을 엄청난 전력을 다 온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잡겠죠. 그냥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부분적인 인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그 중국의 이제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은 그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단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아까 잠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즘 뭐 아예 밖을 안 나니까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택배를 수령하더라도 뭐 이제 그 밑에서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수의실 같은데 우리 관리실에서 이제 받는 거고 택배물 받아도 알코올 소독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네. 한 20분 후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역 전문가들은 이 포장지에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도 그렇게도 이제 한다는 거죠. 불안한 심리를 이제 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지금 언론 작업, 우리가 하면 프로파간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최근까지 한번 인민일보를 한번 보면 다 이제 공산당에서 방역전이 승리를 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프로파간다의 선동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여러 지역을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봤을 때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컨트롤 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이제 당면할, 이제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문제점, 이제 거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아직은 1당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계기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통제력과 정치적인 부분 이슈, 굉장히 이게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입지가 많이 약해졌다. 이거는 반면적으로 되짚어 보면은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이게 결국에는 유대 자본과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다. 이런 추론도 있어요. 그 상상력의 나래를 펴자면은 이게 꼭 자본시장에서는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도 과거의 구소련처럼 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 나갔나요, 앞서서? 너무 그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이 중국의 9천만 명의 엘리트 집단인 공산당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켜봐왔고, 근데 역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소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이런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본 금융시장을 떠나서 실물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버렸고 중국 경제 성장의 모든 주체들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가장 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국유 기업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중소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지금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은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게 실업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업률로 가면 결국은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일어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반기를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몰리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두려움.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경제를 하는 게 가장 분분해요.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앞으로의 끝나자마자
분명히 중국 정부는 이제 강력한 투자에 의해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올해가 약속된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산당과 공공기관의 이 불신, 그다음에 이 수직적인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사스와는 다르죠. 그때는 네. 지금처럼 퍼져나가는 게 시로 나르는 게 모바일과 규모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 감시 시스템, 우리가 이게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인터넷 그 방화 장화벽이라 하지만 다 필터링을 한다 해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 기계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네. 감히 말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기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공산당도 분명히 이번을 통해서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든 간에 또한 변화의 스토리는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예. 사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또 잘못된 비유인 건 압니다만 국내 음란 사이트들 막 규제하잖아요. 네. 다 피해가지고 접속을 하고 가상 서버로 돌아가고. 맞습니다. 네.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이 해외에서 인터넷 차단을 뭐 구글이나 이런 걸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막죠. 결국에는 돌아가가지고 다 접속을 하고 중국 당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너무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통제 범위를 넘어가면서 확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더 이번 계기로 인터넷의 보급과 5G에 대한 투자 인프라도 더 서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뒤에 시간 다 밀어버리고. 네, 네. 할 얘기만 경제 성장에 대한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우리가 증가율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게 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중국이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근데 그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은 아까 말씀 5G는 변화가 큽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고자 하는 게 때문에 우리 투자자 부분들 입장에서도 자꾸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국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의 플레이어들, 그다음에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 버전에 지금 이게 위기 다음에 어떠한 기회가 올 것인지를 보는 그렇죠.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사실 현재를 뭐 진단하는 거야 뭐 뻔한 얘기죠. 뭐 이 다음 질문이 그건데요. 뭐 실물 경제 지표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뭐 어느 정도 낮춰지느냐는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IB들이 어느 정도 지금 추산을 좀 하더라고요. 아유, 뭐 지금 뭐 6%는 다 이미 벌써 떠나갔다는 얘기 하죠. 뭐 골드만삭스든 뭐 스탠다드 앤 푸스, 뭐 IMF 자체도 뭐 한 5.6까지 내려와 봤는데요. 근데 사실 바오릭은 깨졌군요. 그렇죠. 바오리온 깨졌는데 중국 일본 이제 관료들을 만나면 이번 1분기 내에 끝내면 6% 한다라고는 해요. 하는데 이게 참 실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PMI 지수 지금 제조업 PMI 지수는 제껴놓고서 서비스 PMI 지수가 지금 29.6입니다. 네. 그 우리가 그래프가 확 꺾였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 21.2 보다 그때 50.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2%포인트가 떨어지니까 엄청나죠. 제가 이제 제조업 PMI를 서비스 PMI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업이 중국 경제 성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GDP 성장에서 한 5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 경제 하락을 바로 하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비스 성장률 1%포인트 떨어지면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한 0.5% 네. 하락한다라고 보여지는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명하고 하고 관련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느꼈던 것은 이게 끝나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는 앞으로의 한 몇 개월은 사람들이 안 나가서 안 먹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결국은 이 올해의 중국 전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난 우리가 봤을 때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가 증시나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한데 실물 경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 6%가 아니라 중국 정부는 최소한 5.5% 이상은 가야지 약속했던, 그러니까 전면적인 샤오캉사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그게 중국 공산당이 약속인 지켜야지만 14억 명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1분기 내내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2분기 때부터는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가 있지만 소비는 이미 좀 넘어갔다고 보고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이 중국이 해왔다는 것은 해왔던 부분들은 결국은 투자죠. 지어야 됩니다.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 경제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고 부동산 정책도 옛날 잡는 게 좀 풀어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네. 없다.
박승찬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짜릿한 느낌이 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났을 때에 지금 저 엉망인 지표들, 앞서 곡선을 봤지만 PMI 지표 같은 게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지금 이제 우리 눈으로 봤단 말이죠. 알고 있고, 저렇게 될 거고, 낮아질 거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돌릴 때, 만약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사실은 공공연하지만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짠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세게 돌릴 거냐. 세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박승찬 교수님도 그 내용을 이제 골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엇으로 돌릴까요? 일단은 뭐 우리 투자자 입장이나 우리 산업계 실무 경기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V자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부분에서 너무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의 변화되는 그 시점에 좀 접근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앞으로의 변화 이랬을 때 앞에서 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한다라면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거버넌스에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기존과 다른 어느 정도의 변화. 그렇다고 중국이 체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첫 번째 이 통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접근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앞으로의 소비의 패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네. 이제 온라인 거래, 뭐 다음에 AI 기반의 전반 뭐 로봇 택배 물류 시스템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 같고요. 네. 이 위생 검역,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위생에 대한 관념이 한 10년을 더 앞당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중국산보다 외국산을 더 많이 쏟아낼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또 성장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장의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이 경제의 전반 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네. 접근하는 좀 현명한 투자자 산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들어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또 다 됐답니다. 자, 용인대학교 중공학과 박승찬 교수와 얘기 나눠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